여러분들, 요새는 또 레바논의 경제가 정신 나갈 것 같죠? 2020년에 터진 폭발 사건을 필두로 나라의 경제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50억 달러 수준이던 레바논의 GDP, 이것이 2020년엔요 333억 달러로 2년 사이에 200억 달러 이상이 날라갔고요. 40% 이상 GDP가 쪼그라든 거면 진짜 어질어질하죠.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도요 이마저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GDP는 다시 그중에 205억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겠어요. 레바논의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는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95% 가까이가 떡락해버릴 정도고요. 인플레이션도 2022년 7월 작년 대비 168%. 이거 실화예요? 최근 8월에는 161%나 떡상해버리면서 이게 작년까지 너굴 초코바가 1,000원이었다고 하면요 1년 만에 2,680원이 된 거예요. 진짜 아찔해요. 이 와중에 세계은행은요 레바논의 상황을 뭐라고 말을 하냐, 레바논의 경제 위기는 150년간 터진 경제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불황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라는 정도의 경제 상황인데, 레바논의 정치인들은요 진짜 갑갑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한테 총만 겨누고 정치질 하느라 레바논이란 나라를 내버려 두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레바논이란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도대체 뭔 일이 터졌길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레바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레바논을 짚어보면요, 레바논은 위치상으론 서아시아지만 지중해 동쪽을 끼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대한민국보다도 약 10배 정도 작은 나라예요. 면적이 진짜 거의 경기도 크기랑 삐까삐까한 수준인데, 레바논은 딱 경기도 크기에 인구는 약 6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다 쪽에 베이루트라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경기도에 붙어있는 인천광역시 포지션 정도가 베이루트예요. 그런데 이런 레바논이 국가부도 디폴트를 선언해버립니다. 레바논은요 2020년 3월 유럽 채권에 약 12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쥐지를 쳐버렸어요. 이때 레바논 총리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 레바논은 해외에서 빌린 돈들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레바논의 전체 부채가 GDP의 170%를 넘는 수준으로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레바논은 이제 빚을 안 갚을 거라고 배짜라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지금의 레바논의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게요, 국민 5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빈곤 상태의 정의가 전기, 기름, 이런 의약품 같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필수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실제로 레바논은 전력이 부족해서요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전기가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밖에 안 켜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전기 들어오게 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전기라는 게 무슨 랜덤 뽑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그것도 예측하지도 못할 시간에 전기를 켜줘요. 이건 어떻게든 전기 쓰지 말라고 발악하는 것 같죠. 레바논 사람들은 전기만 기다리면서 잠도 못 자고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도시가 죄다 불이 꺼진 정전 상황인데, 레바논의 국영 전기 회사의 간판만큼은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켜지진 않았어. 이거 보면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기름도 마찬가지인 게요, 레바논에 있는 주유소에는 기름 사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레바논엔 달러가 없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떡락하니까 기름을 수입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기름값 겁나 비싸잖아요. 생필품, 의약품을 못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화폐 자체가 95%나 무너졌으니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가 없으니까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진짜 레바논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망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다면 레바논이 왜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거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망해가는 다른 나라들처럼요 대통령이 혼자 뻘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 레바논의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진짜 국가를 운영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권력 잡으려고만 또 혹은 상대 정치인을 견제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이 정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레바논이란 나라는 종교를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치에 종교가 왜 나오냐 하겠지만, 이 나라는 종교가 곧 정치이고
정치가 곧 종교예요. 레바논, 이 경기도만한 진짜 작은 나라엔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가 18개나 됩니다. 18개의 종교가 경기도에 미어 터지고 있는 와중에 대세라고 하는 크게 3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 중동 토착화된 기독교인 마론파, 어서 오시고요. 둘째, 이슬람교의 시아파, 오시고요. 셋째, 이슬람교의 수니파,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은요, 이 종파 간의 세력 균형을 어떻게든 잡겠다고 말을 하면서 헌법에다가 이 종교 간 권력 배분 원칙을 명시해 놓을 정도입니다. 권력을 진짜 칼같이 잘라놓은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뭐 견제하긴 좋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헌법의 권한으로 권력 배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대통령은 무조건 마론파에서 나와야 되니까 마론파에서 뽑으시고, 레바논의 총리는 무조건 시아파에서 선출하십시오. 이번에는 레바논의 국회의장이요, 권력 배분하셔야지. 국회의장은 곧 죽어도 수니파에서 알아서 뽑으십시오.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 와중에 국방장관은 뭐 드르주파, 군사령관은 또 마론파, 이런 식으로 다 논아먹고 있어요. 마치 3가지 종파가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이 배분이 된 게 포켓몬스터로 치면 꼬부기, 파이리, 이상희씨, 이들의 관계하고 비슷하고요. 뭐 묵찌빠랑도 느낌이 비슷해요. 레바논 국회의원의 의석도요, 종교별로 나눠 먹고 있고, 또 그 와중에 그걸 잘라서 종교에서도 교파별로 의석을 배정하는 등 정치 권력을 진짜 칼같이 잘라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레바논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최대 종파의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를 겸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특정 종파가 죄다 부패하더라도 뻘짓을 겁나 해도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종교 지도자가 유능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종교인들은 무능한 데다 부패하게 되면서 나라 꼴을 진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종교끼리 권력을 논아서 갈라먹는 건 뭐 갈라먹는 거고, 그 이후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서 레바논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력들 사이에는요, 갈등이 전혀 해소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이거 어떡하냐? 절대 섞이지 않는 물하고 기름하고 같잖아요. 시아파와 수니파 마저도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요. 사실 이 종교들 간의 갈등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결국에 레바논은요,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이 종교들 때문에 개판돼 버렸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레바논 정치인들이 얼마나 합의가 안 되고 일을 풀어내지 못하냐면요, 2013년 레바논에 총선이 있었는데 새로운 선거법을 도입한다 막 그래가지고 총선을 하려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마론파는 마론파대로, 수니파는 뭐 수니파대로 종파별로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총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뭐 미뤄져 봐야 얼마나 미뤄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보고 총선을 했던 게 2018년입니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절차 딱 하나 이루어지는데 아득하게 5년이 걸려버렸어요. 다른 일들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합의도 안 되고 싸우기만 하겠죠. 그 5년 동안 질질 끌어서 총선을 해내고도 내각 결정에는 또 9개월이 걸립니다. 진짜 매콤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인만 생각하면 진짜 줄 빠따가 마려워지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요. 레바논의 정치가 이렇게 개판인 상황에서 2020년 8월 레바논에 그 일이 터지고 맙니다.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경기도로 치면 인천 월미도에 대폭발이 난 겁니다. 베이루트 대폭발로 피해 지역은 진짜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6,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만 해도 30만 명에 달할 정도예요. 베이루트 폭발은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원인이 뭐였냐? 바로 질산암모늄 폭발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질산암모늄은 비료를 만들 때 쓰는 원재료인데, 이 베이루트 창고에요, 질산암모늄이 총 2,700톤 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불이 붙고 폭발하게 되면서 베이루트 대폭발이 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폭발 사고는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낳은 인재였습니다. 먼저 이 질산암모늄이 창고에 짱 박혀 있었던 기간이 2014년부터 폭발이 일어난 2020년까지 자그마치 6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6년이란 기간 동안 분명 베이루트 정부가 창고에 질산암모늄이 겁나 많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창고 관리인, 세관 당국, 항구 관리, 레바논 군대 사령관 등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2,700톤이나 되는 질산암모늄을 다 봤고요, 경고까지 날릴 정도였습니다. 질산암모늄의 폭발만 일어난다면 극도로 위험하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이거 어서 빨리 지워버리든 바라
닫아버리든 하십시오 라고는 했지만 소용없었죠.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레바논의 항구 관리들은 법원에다가 이 비축물을 제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6년 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된 질산 암모늄 화재 사고에는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올 정도니까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사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전부터 레바논은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발은 2020년 8월에 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바논의 국가부도 사태는 2020년 3월이에요. 이미 무너져 가고 있던 나라에 폭발까지 터져버린 거라 대처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정치인들은 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책임 유무도 따지고 일할 사람은 빨리 수습도 하면서 어떻게든 복구를 해서 레바논을 살려냈으면 지금까지 안 왔겠죠.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은 서로가 책임을 떠밀고 서로가 서로 탓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대통령님, 지금 폭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폭발 사고요? 그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 그 다른 종파의 국무총리한테 전화하세요. 따르릉. 아, 총리님, 지금 폭발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저희 관할 아니에요. 다른 종파인 국회의장한테 전화하세요. 아니, 띠발이네. 대폭발 이후에 강요들이 일괄 사퇴한 이후 새로운 내각을 꾸리지 못해서 레바논은 13개월간 국정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폭발 사건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마저도 모조리 차단됐습니다. 폭발 사고에 연루된 장관들을 포함 고위 정치인들을 과실로 기소는 됐지만 모두 자기는 책임이 없다면서 법원의 얼굴조차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판결하는 판사는 매번 공격을 당해서 자기들은 이 사건 못 맡겠다고 판사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일들이 생겨요. 판사는 2번 넘게 바뀌었고요. 소송은 4번 넘게 중단돼 버립니다. 결국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을 부상 입힌 폭발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시위대는 날뛰고 있고 갈등은 또 여전하고 그 사이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에요,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폭발 사고의 여파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수습할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힘을 합치질 못하니까 레바논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그냥 터져버렸죠. 이 때문에 시위도 아주 많았는데요, 종교단체끼리 서로 대립시키는 레바논의 정치체계를 바꾸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디폴트 사태의 베이루트 폭발에 레바논이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레바논의 화폐, 레바논 파운드의 가치 겁나 추락했습니다.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2년 동안 화폐 가치가 95% 이상이 떡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러로 치면 레바논의 최저임금 2년 전까지만 해도 450달러 정도 됐는데 현재는 32달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일을 해도 이제 돈을 못 벌어요. 화폐 가치가 떡락했다는 사실은 환율을 봐도 딱 나오잖아요. 1997년부터 유지되어 온 레바논 파운드의 환율은요, 달러당 1,500 레바논 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에 레바논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1달러당 39,000 레바논 파운드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1,500에서 39,000원이면 무슨 환율이 25배나 오른 게 그냥 아찔해요. 레바논 파운드는요, 이제 레바논에선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요,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기 시작합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 2020년엔 84.9%까지 떡상했고요, 2021년엔 세 자리로 154%를 뚫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실질 GDP 성장률도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5%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고만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큰데요,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레바논의 식량 가격도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베이루트 폭발이 일어난 곳 바로 옆이 레바논의 식량 저장 창고였는데 이게 다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곡물을 미리 사서 비축할 수도 없었고요, 결국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거예요. 레바논 사람들은 당연히 침몰해가는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엔 6만 명, 2021년도엔 약 8만 명이 레바논에서 빤스런을 쳤습니다. 특히나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레바논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임금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 레바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만 있으면 곧바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게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 의사와 간호사, 교수 등등등 기술자들이 다 레바논을 떠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민 중 48%가 스스로 이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도 63%가 레바논을 떠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레바논의 근황을 조금 구경해 봤는데, 현재 레바논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돌아가지 않는 경제 위기 사태입니다. 올해 4월에 레바논이 IMF에게 약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데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레바논이 살아남으려면 이 돈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IMF의 그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줄 텐데, 솔직히 저는요 이 레바논의 종교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또 잘 이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게 종파 간의 갈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이어졌으니까 아마도 IMF 구제금융을 계속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요 무능한 대통령의 뻘짓으로 망한 게 아니라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으로 망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